안녕하세요. 세상의 전부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 특히 글쓰기와 관련된 책과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머릿속의 생각을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글쓰기 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무작정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1일 블로그 글쓰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줄조차 쓰기가 벅찼고 내가 봐도 너무 못 써서 처음에는 온통 비문글로만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아무 베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쓰더라도 책과 영상들을 보면서 고수들이 익혀왔던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따라하면서 글쓰기 훈련을 해왔던 것 같아요. 간결하고 쉽게, 그리고 문단을 의미 단위로 나누고 반복적인 고쳐쓰기의 형태로 글을 쓴다. 제가 배우고 익힌 걸 천천히 생각하면서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가 문득 뭔가 가로막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고 의미 단위가 확대되면서 점점 저의 글쓰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보통 글을 쓰게 되면 생각나는 대로 쭉 써봅니다.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주장, 근거, 사례, 결론과 같은 문장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려고 하실 텐데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읽던 중에 논리적 글쓰기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맥켄지 최초의 여성 컨설턴트로 역임했던 바바라 민터라는 분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반드시 글쓰기를 하려면 먼저 구조를 작성하고 글을 써야 한다. 구조를 작성하고 써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에, 그러니까 회사 첫 발을 떼던 시절에 회사 동료와 PC방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게임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저는 사실 게임에 재능이 없었고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게임을 같이 하게 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임은 당시 처음 론칭하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PC방에 갔었고 그 친구는 게임을 하면서 계속 Alt 탭을 누르면서 어떤 사이트를 계속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게임 정보 사이트였던 인벤이라는 사이트였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공략 정보를 계속 확인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릭터 레벨을 올리는데 저는 그냥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뭐 하다 보면 알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던 거고 그 친구는 시작부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공략했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게임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던 거죠. 당연하게도 그 친구는 저와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캐릭터 레벨을 빠르게 올렸었고 사실 그 친구와는 게임을 했던 게 그것뿐만은 아니었거든요. 총 게임으로 유명했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먼저 게임을 하고 재밌어서 초대를 했던 거였는데 역시 그 친구는 저를 순식간에 뛰어넘었죠. 저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게임을 잘하는 친구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PC방에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친구가 왜 게임을 잘할 수밖에 없는지. 갑자기 왜 PC방 얘기냐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매일 글을 써보자. 쓰다 보면 늘겠지라는 생각은 너무 아니라고 무가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 공략을 먼저 훑고 진행하면 훨씬 더 높은 이해도와 적응력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써 나갈지를 먼저 구상하고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든다면 훨씬 더 완벽하고 튼튼한 글쓰기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글쓰기의 목적은 같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글쓰기를 단순히 즐긴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왕 글을 쓰는 건 빠르게 배우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구조적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는 사실 다소 사소합니다. 이미 쓰여진 글에 구조를 정립해서 고쳐쓰기에 들어가게 되면 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쉽게 고치거나 빼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이유도 분명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보다 구조적 글쓰기가 생각의 체계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구조적 글쓰기라는 건 무엇일까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활용한 글쓰기를 간단히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책의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목적의 글쓰기를 예로 상세히 설명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앞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를 활용한 글쓰기를 짧게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는 질의응답 형식의 대화로 구조를 만들어 글을 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도표를 보시면 돼지는 애완동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위에서 아래로 논리가 전개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정보를 그룹핑해서 수직적 논리구조, 수평적 논리구조로 나열했는데 이런 식의 정보 나열은 독자 입장에서도 매우 읽기가 수월합니다. 돼지는 애완동물로 키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지게 되는 의문을 하위 구조에 하나씩 나열합니다. 그럼 그 하위 구조에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나열하고 답하는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작성하는 게 이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훨씬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형의 어떤 것을 형태화시킬 때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걸 내 뇌를 통해서 생산하는 과정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글을 쓰는 과정은 이야기의 흐름이 존재해서 생산 자체는 비교적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흐름 없이 논리 구조를 생산하고 글을 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의 저자 바버라 민턴은 그런 습관이 익숙해지게 된다면 훨씬 빠르고 높은 수준의 진보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 자체도 많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구조화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더욱 없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조화 글쓰기를 한번 시도해보는 건 분명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